안녕하세요. 늙은 도령 신현재입니다. 어저께 막 일하고 뭐 하고 너무 힘들었더니 잠을 많이 설쳤어요. 저희 동생이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동시에 그 위기만 넘기면 가장 그 절정에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이 보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삶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잘 되는 일이라면요, 뭐 당장에 뭐 심장이고 간이고 다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친구가 잘 돼야 그 가족이 잘 되고 그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그 친구의 건강이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화려하게 마지막 비상을 하고, 그때까지 저는 회사를 최대한 키워서 동생이 회사에 들어올 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의 그 국립도서관에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고급 자료들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하고 미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차차차차 세종문화회관이나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로 조금 큰 전시가 가능한 쪽으로 일을 좀 넓히려고 하고요. 70년 이전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이던 서정주 시인이던 만해 한용운 시인이던 이러한 것들을 주로 갖고 있는 데가 연대, 동국대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통해서 자료를 가능하면 그 기증을 안 하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자료들을 디지털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그건 제 사업은 아니고요. 하여간 국가에 그걸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안에 한용운이나 서정주나 그다음에 윤동주나 김춘수나 이육사나 예전에 정말로 뛰어나게 많은 시인들이 있었고, 그 시인들의 순이 김남조를 거쳐서 기영도를 거쳐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끊어졌어요. 그런 시들이 이제 더 이상 서정 시들이 안 나오고 시대상을 담은 시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희대학에 있는 그 만해 한영운의 것은 그쪽대로 윈윈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디지털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지금 구글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했으면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나라 정부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이 시대부터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노력해왔고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고모와 고모부님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자료부터 진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미팅이 잡힐 것 같아요. 제가 국립도서관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혼자서 돈 벌고 혼자서 독식하는 것 같은 거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하는 거, 함께 나누되 그것이 가능하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약자들이기를 바라고요. 현재의 욕망이 아닌 미래 세대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고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만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밤이나 천치나 그 다음에 착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그런 시스템을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카툰이나 문피아에서 웹소설을 쓰시거나 막 여러 가지를 하시는 많은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카툰을 올리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소설이나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요즘에 돈을 받냐? 옛날에는 문피아는 공짜였기 때문에 아고라 시절부터 공짜였기 때문에 했고 그중에서 인기 끈 거는 출간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커지면서 텐센트로부터 1,000억의 투자를 받고 가지가 이제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갑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3을 받고 문피아가 7을 가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작가가 7을 갖고 저희가 3을 가질 겁니다. 천천히 커져 나가겠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작가와 청춘들과 모든 지망생들이 또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모델을 그런 사회적 모델을 반드시 저는 성공시키고 죽을 거예요. 그 모델을 작성하는 거라 하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그 포탈 짜는 거에 기술진들은 일단은 세계적인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우리나라 사람들 키워나가되 이분들한테도요 정말로 힘들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서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키운 다음에는요 저는 사업에서 손을 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이 너무 나쁘고 저는 계속해서 집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의 거기서 뭐 오디션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많은 것도 할 수 있게 있고 저희가 출판사와 마케팅 대행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보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교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학 그 출판 협의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의 책을 팔아드릴 겁니다. 또한 번역도요. 중간에 브로커들이 끼면은요 엄청나게 중간을 뛰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앨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한테 7, 저희 회사한테 3 이렇게 오게 할 겁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약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계약에서 내 책이 몇 권 팔렸는지 내 그림이 몇 회 조회됐는지 이런 것들을 애드센스하고 비슷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게 할 겁니다. 그 기간까지 저는 최대 한 3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그 약자나 소외계층들이 저는 요즘 TV를 거의 못 봅니다. 이걸 진행해서 한 달 동안은 바짝 조여야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V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유튜브 화면을요. 그러면 저희 고모님을 보시니까 88세가 되시니까 거동이 힘드시니까 그 침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위대하셨던 분이. 그래서 그 고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 몇몇 그 분들이 유튜브가 자막을 막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음성 자동 인식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글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같이 일할 박사님이 분석을 해낸 게 있고 제가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인공지능을 개발해서요. 말로써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거는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자막이 안 뜨게 하고 그래서 자막 없이 마음껏 TV 보듯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농협 카드나 농협 뱅크나 이런 데를, 아니, 농협은 안 할 겁니다. 농협은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하여간 어느 은행이든지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나 이런 것, 그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키오스크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프리패스 같은 거를 등록을 하고 카드 등록을 하면 차량까지 자동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갔을 때 직접 가실 필요도 없이 그 국가에서요, 어느 정도가 되면 도우미가 대신 갈 수 있어요. 한 번 가거나 할 때 자식과 한 번 가고 나서 어떨 때는 자식을 보내고 자신이 안 가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나 체제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제가 막 병원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시고, 이분들이 요즘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정말로 네 집 다섯 집 걸라마다 하나가 있는데요. 다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이런 분들이 평생을 집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장애형처럼 동생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키울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런 놈들 하나도 안 끼울 겁니다. 정부하고만 할 겁니다. 이 정당이 깨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오세훈 시장과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지역바라면 민주당 정부와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정치와 상관없이 국민과 약자 소외계층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알아서요, 아무리 SH공사에 전화를 해도 지금 파업이라고요, 단 한 명하고도 지금 제가 3일째 통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H공사도 어떻게 하면 대국민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희 고모보다 한참 밑에 고대 후배고 시민단체 한참 밑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남인순이니 뭐니 진선민이 뭐니 이런 애들이요, 저희 고모를 하늘처럼 물어보던 후세대들이고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극우 민우회의 대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 나이 먹은 분들이 텔레비 그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가짜 투생이거든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옛날 노래나 듣고 뭐 그다음에 즐거운 영화나 보고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사이트로 발전하는 노인 전용,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만 이렇게 딱딱 영상으로 다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직원들 시켜서, 프로그래머들 시켜서 편집까지 다 해서요. 이것을 KBS가 한다면 KBS의 방영까지 시킬 겁니다. MBC요? 걔네들은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왜 모르냐 하면은요, 걔네들은 통신사의 구조도 모르고요, 프로그램의 구조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지만 노인분들이 이것을 보고 그 프로가 계속해서 다운로드가 수없이 이루어지면서 그 프로만 보면 노인들이 따라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요, 지금의 현 수준의 작가들이나 그 수준에서는 못 잡니다. 그것을 제 실력을 22년 전에 이미 제가 시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작가들한테도 전수해 줄 거고 PD한테도 전수해 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 마지막에는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갈 겁니다. 출판 뭐 이런 건 당연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보나 이런 쪽 망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밑을 밟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신창재 회장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그것을 반드시 고쳐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